중국, 그리고 말레이시아, 미국에서 온 다국적 유학생들로 구성된 대전대학교의 독도 어부들이라는 팀인데요. 우리 학생들은 독도에 대한 우리 안영복님의 사랑 이야기라는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안영복은 조선시대 독도와 울릉도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죠, 그죠? 독도 어부들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독도를 사랑하는 독도 어부들입니다. 저는 말레이시아에서 온 요진양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온 정진호입니다. 저는 중국에서 온 왕예계입니다. 오늘은 독도를 사랑한 한국의 자랑 안영복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남자의 독도에 대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안영복입니다. 여러분 혹시 안영복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몰라요. 오케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안영복은 17세기에 태어났으며 그의 삶은 오직 나라를 위한 일념뿐이었습니다. 15세기 조선 대중은 외구의 침입 또는 약탈로부터의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울릉도를 비롯한 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한반도로 이사하여 살게 한 쇠한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공식적으로 울릉도에 살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책 시행과는 달리 섬을 방문하는 사람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한 시절 배고픈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수산물, 해산물, 임산물을 채취하러 울릉도와 독도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섬에는 생선, 인삼, 나무와 같은 자원이 풍부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본 군청이 덧돌이 번주는 일본 어부들에게 울릉도와 독도 근처 바다에서 조업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한 두 나라의 어부들이 울릉도와 독도에서 고기를 잡는 바람에 서로 간에 충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그때의 상황을 한번 재현해 보겠습니다. 아이고, 낚시 아주 정말 좋은 낚시네요. 혹시 여러분 저기 좀 보세요. 낚시하는 저 사람들이 누구지요? 일본 어부인제체요. 말도 안 돼. 근데 이거 엄청 공부하는데 왜 어부들이 한국까지 고기를 잡으러 오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은 여기 있으면 안 되죠. 우리는 일본인에게 우리 바다에서 낚시하러 우리 가족 허용한다면 우리 가족들 어떻게 먹여 살릴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용국 씨, 우리 뭐 할까요? 우리도 어부 일본 있잖아요. 우리 직업은 어부이지만 우리는 조선인이에요. 우리 영토를 보호하는 건 우리 가족, 우리 마을, 우리 국가에 대한 우리의 책임이 있죠. 지금 이를 증명하시는 기회입니다. 지금 이것을 모른 척하려면 어떻게 떳떳하게 싸울 수 있겠어요? 맞아요. 갑시다. 여러분, 아름다운 조선에 오시고 싶어 할 이유는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사람은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셨을 텐데요. 여기는 우리 조선 땅입니다. 조선의 땅이라고? 도토리 버주가 이 섬을 무린도라고 했어? 뭐라고요?
울릉도는 우리 조선 땅입니다. 무슨 소리야? 제가 말했듯이 당신들이 무단 침입하고 있습니다. 영토는 일본의 영토야. 무단 치는 사람 너야. 이리 와. 괜찮아, 혹시 어떡하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호키쿠의 번주입니다. 우리나라의 어부들과 울릉도와 다케시마에서 갈등이 났다면서요. 무슨 일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네, 맞습니다. 나는 평범한 조선의 어부입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타케시마라는 섬의 이름은 독도입니다. 우리 조선인은 울릉도와 독도의 바다에서 낚시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섬들은 우리 영토이고 항상 그래왔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데 어떻게 그 섬들이 한국의 땅이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일본이 그 섬들을 무력으로 쉽게 점령할 수 있다는 걸 모르겠습니까? 일본의 힘이 강하다는 걸 알고 있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본보다 한국에 더 가까울 뿐만 아니라 옛날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울릉도에서 살았던 반면에 일본 사람은 섬을 습격하러 왔을 뿐입니다. 과거에 조선인들이 살았던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조선 정부의 최한 정책에 따라 조선인들은 그 섬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조선인 없어진 이유는 외교가 끊임없이 습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조선과의 분쟁을 감수해야겠습니까? 나는 그것을 부정할 수 없겠군요. 그런 작은 섬을 무력을 쉽게 빼앗는 일은 지극히 쉬운 일이지만 그러니까 섬 하나 때문에 이웃 나라와의 교류를 해치는 것을 옳지 않은 것 같군요. 울릉도는 명백한 조선의 영토임을 인정합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답변서를 드리겠습니다. 오, 윤복씨 진짜 대단해요. 그렇게 중요한 답변서 받았기 정말 잘했어요. 잘했기는요. 그냥 우리가 하는 했을 뿐인데요. 윤복씨 조심하세요. 대만 저조에서는 들리네요. 답변서 내놔! 무슨 소리야? 이건 에로마코에서 받은 답변서하고 설마 그 답변서를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허락할 거라고 생각한 거 아니겠지? 막부가 인정했더라도 상관없어. 대마도주가 우리 땅이라고 하면 우리 땅이야. 혹시 어떡하죠? 답변서가 없으면 어떻게 진실을 알 수 있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울릉도와 독도는 우리 땅이다. 저는 세상에 이 사실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답변서는 대마도주에게 도난을 당했고 안녕복은 빈손으로 조선에 들어왔습니다. 답변서를 도난을 당했지만 우리는 안녕복의 증언을 통해 일본이 울릉도와 독도를 한국 땅으로 인정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696년에 안녕복은 일본 어부들이 여전히 울릉도에서 조업하는 게 있다는 것을 알고 무리를 이끌고 다시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조선 관리인 족속이고 같습니다. 그리고 안녕복은 막부의 대마도주가 서기를 탈취하고 위조한 사실을 상소하겠다고 하여 마침내 대마도주로부터 사과를 받고 조선으로
돌아왔습니다. 안녕복이 울릉도와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입증하는데 크게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 정부는 안녕복의 죄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그는 남은 인생을 귀양 생활로 마쳤다고 합니다. 이는 안녕복이 조선에 큰功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관리를 사칭하고 정부의 허락 없이 국경을 넘은 월경죄를 적용한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안녕복은 어부이자 민간 외교관으로서 국민적인 영웅이 되었습니다. 특히 일제강점기에는 상징적인 인물이 될 정도로 유명해졌습니다. 현대에서는 안녕복이 독도를 한국의 주권 영토로 확립한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으로 간주됩니다. 일본이 울릉도와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확립해서 그의 영웅적 행동 덕분에 독도는 한국 문화유산으로 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녕복뿐만 아니라 홍순실과 이규원을 비롯한 많은 한국인이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지키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독도를 여전히 일본의 영토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 사료를 통해 독도는 한국의 양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웅들의 행동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독도가 한국의 영토로 증명해낸 안녕복의 의지는 100번 겪어도 굴하지 않은 태권도 정신과 맞닿아 있습니다. 저희도 태권도로 백절불굴의 정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이광이잖아! 죄송해요. 예!